2018 KB국민은행 퓨처스 바둑리그 14라운드입니다. 오늘 해설에도 안영준 프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1위 팀은 가려진 가운데 오늘 경기를 통해서 2위 팀이 정해지는데요. 네, 사실 마지막 라운드에 1위 팀이 결정이 안 돼 있었다면 정말 치열했겠지만 네. 1위 팀은 너무 질주하면서 결정이 됐고 대신 상금이 걸려있는 2위가 굉장히 치열해요. 그래서 오늘 대결 굉장히 재밌는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오늘 경기를 통해서 어느 팀이 2위에 오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대진표를 통해서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네, 지난 13라운드 4경기까지의 순위표입니다. 자, 2위의 킥스팀과 3위의 SK 앵크린팀, 현재 팀 승수는 같고요. 개인 승수에서 2위와 3위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네, 킥스팀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두 팀이 만나지 않았다면 두 팀 모두 패했을 때 킥스팀이 2위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두 네. 팀이 만나면서 개인 승수는 조금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두 팀의 오늘 경기 결과를 통해서 2위 팀이 가려집니다. 자, SK 앵크린과 킥스팀의 1국 장고대국에서는 박상진 선수와 김형환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박상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내용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바둑리그에서도 좋은 모습 보일 정도로 총망받는 유망주고요. 김형환 선수 역시 삼지명으로 늦게 뽑히긴 했지만 올해 퓨처스리그 굉장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네. 이 대결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은 대결이 될 전망입니다. 자, 2국 장고대국 킥스팀의 김세동, SK 앵크린의 김누리 선수입니다. 네, 이제 상대 전적이나 랭킹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김세동 선수가 유리한 2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김세동 선수는 지금 랭킹이 38인데요. 사실상 바둑리거급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마지막 3국 속기대국입니다. SK 앵크린의 김기용 선수와 킥스팀의 정서준 선수인데요. 네, 팀에서 이지명, 어떻게 보면 팀의 핵심 역할을 해준 두 선수인데요. 오늘 제 생각엔 이 대국이 승부처럼 보여집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첫 라운드에서도 이제 전반기에도 김기용 선수가 이겼잖아요. 네. 만약 김기용 선수가 또 이긴다면은 그때 이어서 SK 앵크린이 또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SK 앵크린과 킥스팀의 14라운드 1경기입니다. 지난 전반기 7라운드에서는 지금의 대진과는 조금 다르지만 SK 앵크린에서 승부를 가져갔었는데요. 네, 그때도 김기용 선수의 승리가 좀 결정적이었는데요. 이번에도 3국 속기전에서 만난 만큼 이 대국이 정말 이 승부의 저울주, 가장 중요한 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경기를 통해서 2위 팀이 가려집니다. 킥스팀과 SK 앵크린의 14라운드 1경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SK 앵크린과 킥스팀의 14라운드 1경기입니다. 시작할 때는 굉장히 따뜻한 시기였는데 이제 끝날 때 되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 선수들이 많이들 외투를 입고 대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정서준 선수는 반팔을 입고 있네요. 열이 많은 체질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오늘 유니폼은 흑과 백으로 좀 가려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SK 앵크린 쪽이 백, 그리고 킥스팀이 흑인데요. 공교롭게 돌들은 다 그러네요. SK 앵크린이 흑을 잡은 것 같네요. 네, SK 앵크린의 3명의 선수 모두 흑번입니다. 자, 장고대국은 각자 1시간에 1분 초읽기 1회가 주어집니다. 2국인데요. 킥스팀의 김세동 선수, SK 앵크린의 김누리 선수입니다. 역시 제한시간은 각자 1시간에 초읽기는 1분 1회고요. 3국 속기대국 SK 앵크린의 김기용, 킥스팀의 정서준 선수입니다. 오늘의 실질적인 결승판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두 선수 굉장히 속개파로 속기 전에 익숙한 선수들인 만큼 재밌는 대결이 펼쳐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재미있는 점이 두 선수가 오늘의 대국이 첫 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전반기에서 똑같이 대진을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김기용 선수가 좀 연륜이랄까요? 좀 베테랑의 힘을 보여주면서 좀 승리를 가져갔었거든요. 그때도 속기에서 만났었죠. 네, 그때 속기에서 만났었는데 정서준 선수의 실리를 탐하는 모습을 좀 김기용 선수가 잘 응징을 하면서 승리를 가져갔었습니다. 네.
자, 정서준 선수가 현재 퓨처스 리거 중에서는 또 랭킹이 가장 높은 선수거든요. 근데 이제 입단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입단하자마자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이제 높은 랭킹에 진입을 했는데요. 네. 이제 그 랭킹을 지키는 게 상당히 힘든 과제일 거예요. 이제부터 더 힘들어지는 구간 아닌가요? 딱 34위면은 네, 위로는 아주 단단한 벽들이 있잖아요. 되게 슬픈 얘기지만 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런가요? 이렇게 또 제가 슬픈 이야기. 네, 이제 첫 해에 굉장히 네. 초반에 성적이 좋으면서 굉장히 고 랭킹으로 좀 진입을 해서 실력보다 더 높은 랭킹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극복을 하려면 기량이 향상되는 게 가장 간단한 해결법입니다. 실력이 늘면 랭킹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뭐 실력이 일단 높으면 사실 랭킹이 낮아도 의미가 없을 때가 많거든요. 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정서준 선수한테 긍정적인 것은 랭킹 구조가 올라가는 데는 굉장히 힘든 과정들이 있는데 떨어지는 속도를 유지할 때 실력이 조금만 늘어있다면 버티는 건 좀 할만하거든요. 그런 만큼 정서준 선수는 초반에 좋은 성적으로 네. 어느 정도 조금 희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좀만 더 노력을 해서 좀 지킬 수 있는 능력만 된다면 뭐 어느 정도 선은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뭐 정서준 선수 하면은 퓨처스 리그에서는 8승 5패 성적을 거두면서 이 랭킹이 좀 이해가 되는 선수로 보이고 있거든요. 네, 랭킹에 걸맞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본인은 사실 좀 아쉬울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퓨처스 리거 중에 가장 랭킹이 높은데 다승왕하고도 좀 멀어졌고 네. 다만 오늘 이겨서 9승을 한다면 본인도 그렇게 불만스러운 시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아쉬움으로 따지면은 SK 앵크린의 김기용 선수가 올 시즌 성적이 6승 7패거든요. 네, 김기용 선수가 올해 퓨처스 리그도 그렇지만 다른 시합도 또 전체적으로 좀 좋지 못했거든요. 본인한테 굉장히 실망스러운 한 해였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유종의 미를 좀 거두면서 네. 다음 시즌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판을 만들고 싶을 것 같습니다. 김기용 선수 퓨처스 리그에서 보기에는 사실 아까운 선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둑리그를 보신 분들이 많이 보셨을 이름이죠. 그러니까 정서준 선수도 올해 바둑리그에서 2승 2패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김기용 선수는 거의 주전 선수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한 이름일 텐데요. 네. 좀 세월의 흐름이라든가 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성적이 떨어졌고 랭킹적인 부분도 많이 떨어져서 내년에도 퓨처스 리그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좀 본인 스스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 해일 것 같아요. 네. 김기용 선수가 올 시즌에는 1라운드와 14라운드에서 바둑리그에 출전을 했었는데요. 네. 이 두 대국 모두 패점을 안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뭔가 좋은 결과를 내고 싶었을 텐데 사실 그렇게 바둑리그가 호락호락한 무대가 아니잖아요. 네. 정말 뭐랄까요. 호랑이와 용들이 사는 그런 동네라서 잠깐만 올라가 봐도 숨이 벅차는 그런 동네이긴 한데요. 또 김기용 선수는 그런 동네에서 거의 뭐 몇 년간 꾸준한 모습을 보였던 선수인 만큼 어느 정도 회복을 한다면 뭐 금방 자기 자리를 되찾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네. 반면에 정서준 선수는 3라운드와 4라운드, 11, 14라운드에 출전을 해서 2승 2패 성적을 거뒀습니다. 네,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잖아요. 이제 킥스팀은 플레이오프 포스트시즌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그런 걸 좀 자료를 좀 조사하다 보니까 네. 이제 정서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팀에서 기용될 가능성이 분명히 보여요. 이제 주전 선수인 홍기표 선수가 좀 부진했거든요. 올해 네. 2승 6패로 좀 부진을 했고 또 김세동 선수도 2승 3패, 정서준 선수 2승 2패. 그러니까 세 선수가 골고루 조금 상황에 맞춰서 기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좀 그런 만큼 본인도 좀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포스트 시즌 이제 10월 말에 열리는데 선수들이 좀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킥스 팀에서는 그래도 이 퓨처스 리그 선수들이 바둑리그에서도 괜찮게 성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얻어쓰기에는 든든할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확실한 주전 카드가 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세 선수 모두. 근데 킥스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주전 라인업이 굉장히 확실한 팀이거든요. 네. 그런 만큼 세 선수를 좀 적절한 타이밍에 뭐 장고대국이면 홍기표 선수, 속기대국이면은 뭐 정서진 선수나 김세웅 선수 이런 쪽으로 좀 분류를 하면서 뭔가 전략적으로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우하 쪽에서는 두 칸 높게 굳혀놓고 이 좌 쪽에서는 또 한 번 익숙한 진행이 나오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좀 3-3이 안 나와서 조금은 덜 이색적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두 칸을 지키니까 뭐 양화점이니까 뭐 이렇게 두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역시 이런 부분에서 정서준 선수의 기풍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를
걸치고 흙이 받으니까 바로 좀 더 실리 지향적인 선택을 했거든요. 좀 이런 식의 진행. 그리고 이제 흙이 이곳을 밀지 않고 걸치니까 백이 이쪽으로 밀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실력인 기풍이라고 설명을 하자마자 네. 이쪽은 좀 두터운 선택을 좀 했네요. 이건 좀 축이 좋아야만 줄 수 있는 수법이거든요. 양걸침을 흙이 했을 때 백이 이곳으로 붙이고 제치고 늘었을 때 붙이면 이곳에서 젖혀서 두는 진행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만 축이 좋을 때는 지금처럼 둘 때도 많아요. 끊어서요. 끊고 있고 이것을 축을 잡고 흙이 이제 젖히죠. 젖히고 이제 백이 때려내는 이런 식의 진행이 나오는데 네. 이런 식의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백의 두터움이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실리적으로는 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 두터움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될 때가 많습니다. 이 진행은 선호하는 쪽이 확실히 갈릴 만한 정석인데요. 대체로는 100번으로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잘못 사용했을 때 네. 굉장히 허무하게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력을 활용 못할 때도 있겠어요. 네,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나는 대국은 이제 삼성화재의 신진서 선수랑 우광야 선수 대국이었는데 네. 우광야 선수가 저렇게 두텁게 5점 뒀는데 나중에는 거기가 집이 안 나고 약간 오히려 쫓기는 그런 느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둑이 집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 바둑을 보고 확실히 느낀 게 이 정석은 확실히 실리로 흙이 많이 득을 받기 때문에 두텀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좀 느끼게 됐던 바둑이거든요.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단단한 모양이기 때문에 사용하기만 잘 할 수만 있다면은 이렇게 두텁게 둬서 이기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두텀을 잘 활용하는 거, 특히 신민준 선수가 이런 대국을 자주 두는데요. 신민준 선수가 이 두텀을 좀 사용을 잘해서 승리를 거뒀던 대국들이 좀 있거든요. 정서준 선수가 원래는 좀 실리파인데 두텀을 어떻게 잘 이용을 할지 이 바둑이 좀 관심사입니다. 네. 자, 이제 3-3 들어가는 게 나왔는데 백이 어느 쪽으로 둘지가 좀 고민될 것 같거든요. 네, 두 모양 다 좋아서 네. 어느 쪽을 키워도 이상할 건 없는데요. 좀 고민이 되겠네요, 진짜. 이런 식으로 두고 이런 식으로 두면 약간 좀 좁아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3-3이 제격이네요. 이쪽으로 두면은 또 이쪽으로 머리를 내밀면 또 한 점을 따낸 곳이 좀 별게 작아지나요? 없어지죠. 상변이 큰 집이 나겠지만 좀 흙이 흩어진 집도 많아서 네. 좀 집부족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글쎄요, 이런 싸움은 어떻게 될까요? 이쪽을 막고요. 일단 나를자를 가면 흙도 이곳을 붙이지 않고 무조건 치받겠네요. 한동안 제가 이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처음에는 이런 모양이 많이 나왔지만 근래 들어서는 이쪽으로 끊는 수로 진행이 되면 흙이 싸움이 괜찮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은 백돌의 배석이 워낙 좋아서 백도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지금 네. 이 배석에서는 오히려 흙이 무리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또 정말 감명하게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겠어요. 어느 쪽으로 두든 치받고 젖혀서 처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김기용 선수는 굉장히 감명하게 정리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저쪽 붙이는 모양이 너무 복잡해서 다 알기가 어렵겠다 싶은데 지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요. 김기용 선수가 치받지 않을까 싶어요. 치받아서 결정을 하던지 아니면 붙여서 변화를 만들던지요. 아까 저 모양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 좀 복잡하고 좀 관심 있는 시청자분들에게 좀 팁을 드린다면은 얼마 전에 오카게베에서 대국이 뒀던 신진서 선수랑 왕이한진 선수의 대국이 네. 같은 같은 모양이었거든요. 그 기표를 한번 놓아보시면은 제가 어떤 모양을 설명을 했는지 금방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군요. 지금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서 보시는 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치받았습니다. 김경 선수가 또 감명하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모양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치받았기 때문에 또 막아서 여기서 늘면은 이제 같은 모양으로 보이지만 네. 이제 이곳이 젖혀져 있는 악수가 안 돼 있는 건 좀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은 글쎄요, 진짜 둘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결국 싸움이 벌어지면은 이곳에 젖히는 돌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귀의 사활 때문에요? 네, 진짜 한번 늘어보면 어떨까 궁금하네요. 원래는 이 모양이 안 돼 있는 것 자체가 백한테 굉장히 손해기 때문에, 즉 흙에 젖혀놓는 게 굉장히 악수라는 얘기입니다. 흙한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느는 수는 잘 안 떠올리거든요. 근데 좀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어 보여요. 결국 같은 모양이 된다면은, 글쎄요, 좀 궁금하네요. 진행이 되면 결국은 이곳을 흙이 젖히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한번 늘어봤으면 좀 좋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져서 네. 늘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자, 충분히 느는 변화도 가능하겠는데요. 자, 막을지 늘어서 받을지 정서준 선수가 고민이 좀 되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괜찮았나요? 네, 느는 수 지금 충분히 한 번쯤 떠올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 막았네요. 하지만 그냥 간명하게 처리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기영 선수의 생각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 셈이 됐네요. 먼저 실리를 이곳과 이곳을 챙겨놓고 두 텀을 사용해봐라. 내가 타겟을 하겠다. 좀 이런 컨셉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서준 선수의 스타일을 좀 알아차리고 좀 그런 식의 대처 방법을 좀 세운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들고요. 아, 지금 흑번의 진행이 원래는 정서준 선수가 더 선호하는 진행인가요? 네, 지금 흑이 정서준 선수라고 하면 딱 믿을 만한 바둑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바뀐 거죠? 네, 100번인 거죠. 일단은 굉장히 두텁게 늘어뒀습니다. 또 바로 삭감을 들어가기보다는 또 우변 쪽을 좀 처리를 둔다거나 좀 더 실리를 챙기면서 유지를 하고 싶어요. 섣불리 삭감을 해봐야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좋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삭감하면은 뭐 이 정도로 제한은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가 집이 어느 정도 낮고 백이 먼저 이쪽으로 와서 이쪽에 집을 지우기 시작하면은 흙의 확정가가 이 양쪽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모양은 좀 더 키우게 한 다음에 파고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변이요. 네, 우변을 확실히 지켜두면서 네. 이쪽 모양은 어느 정도 지금 다 확정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돌이 놓이니까 어느 정도 흙집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백이 좀 더 키우기를 기다려서 파고 들어갈 겁니다. 네, 일단 흙은 확실히 실리 작전을 잘 짜놨어요. 그리고 백은 두텁기는 굉장히 견고하거든요. 이렇게 견고한 모양들은 정말 오래간만에 보네요. 여기도 정말 흠집 하나 없을 만큼 튼튼하죠. 네. 뭐 여기는 뭐 말할 거 없이 단단하잖아요. 여기도 굉장히 두터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백돌은 약한 돌이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이 두텀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 저는 일감으로 이런 식이 좀 떠오르긴 하는데, 너무 이렇게 두고 이런 식으로 키워가서 다 집이다 우겨보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쪽이 다 집이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집 부족이 되거든요. 네, 흙집도 커 보여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는 좀 좋아 보여요. 이 자리 자체만으로도 좀 눌러둔 느낌이 들거든요. 흙이 젖혀나갈 때 백이 또 끊어가는 수가 있어서요. 어느 정도 막힌 모양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뭐 같은 맥락으로 날일자 정도도 있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거는 좀 한 발 정도 느린 느낌이라 튼튼하긴 하지만 색깔을 두고 싶고요. 좀 적당히 지켜가는 느낌인데요. 사실 이런 수법이 옛날에는 정말 많이 혼났었어요. 세력을 집으로 만들면 안 된다. 이런 말들 꼭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인공지능은 이 세력이 집이 다 되면 이겼는데 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왜 더 모양을 키워 확실하게 예, 집을 예. 내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건가요? 네, 굉장히 새로운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더 집을 지을 필요가 없는데 딱 그런 식의 뉘앙스를 인공지능이 퍼센테이지로 설명해 준 다음부터는
선수들이 저렇게 그냥 지키는 경우들이 종종 늘어났어요. 이제는 혼나지 않는 수법인가요? 근데 사실 예전에 저도 바둑 둘 때 이긴 것 같은데 이렇게 지키면은 혼나지 않나, 좀 쑥스럽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면서 좀 크게 지키고, 좀 쑥스러울 것 같긴 한데요. 네, 크게 지켰다가 들어오면은 아이고 하면서 후회를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뭐 다들 지키니까요. 이건 서로 지켜가자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흑도 집을 대항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두 선수 모두 이 개가이는 자신이 있는 거죠? 그렇겠죠. 이렇게 또 집바둑으로 가나요? 근데 결국은 백이 파고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나 이 모양을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흑모양이 더 넓거든요. 그리고 양쪽에 확장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곳을 좀 파고드는 양상이 될 것 같아요. 저 이곳을 파고든 것은 여기 이곳을 두면 백이 붙이는 수 정도로 이쪽에서 타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늘어준다면은 정말 알기 쉽게 젖히고 이걸 둘 때, 이열 때 날을 작아서 아주 깔끔하게 귀를 파고들었죠. 이 정도라면 백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도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정서진 선수는 다시 타개로 좀 전환이 되네요. 네. 확실히 흑백 서로 집이 굳어진다면은 저는 흑집이 좀 더 많아 보이거든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모양이 좀 더 흙이 넓긴 넓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얇은 공간을 좀 파고든 겁니다. 그리고 백은 굉장히 단단하게 놓기 때문에 공간이 좀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 단단하고 좁은 공간은 반대로 안 깨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대 모양을 깰 때 네. 내 집이 깨질 걱정을 별로 안 해도 돼요. 내 집은 확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넓은 모양은 많이 날 수 있지만 상대가 들어왔을 때 지킬 수 있다는 보장이 안 되고요. 네. 단단한 모양은 집이 부족할 수 있는데 대신 단단하니까 줄어들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이 모양 같은 이 백의 모양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가 6선으로 30집 이상은 확실히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양은 쉽게 줄인다면은 이쪽은 젖혀 있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을 거고요. 이쪽도 뭐 먼저 한다면 대략 이 정도의 느낌으로 집이 난다고 봐야 돼요. 더 줄어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이 정도는 쉽게 안 줄어드는 집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40집이 넘죠. 그러니까 40집 정도는 크게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근데 30초. 반대로 흙은 여기가 10집, 여기도 10집 해서 셋, 한 20집 정도 넷, 줄여놨으니까 다섯, 여기가 대략 20집 정도의 모양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래도 10집은 두터우니까 이 흙 모양에서 거의 40집 정도 내야 이제 흙이 할 만한 상황이거든요. 네. 오히려 정서진 선수는 편하게 느낄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이 이것을 딱 두면서 이 집을 어느 정도 지었다. 그리고 깨면 된다. 내가 제일 잘하는 게 타개다. 계산서가 나온 건가요? 타개를 성공을 하면 괜찮다고요. 네, 그렇다고 봐야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개간은 안 했겠지만서도 어느 정도 이런 식의 방향이면 내가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인공지능도 백이 조금은 편해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게 뭘 잘못 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좀 좌변이 좀 크게 들어갔나요? 좀 초반 자체가 조금은 흙이 집으로 좀 땡기는 속칭 이제 실리적인 선택을 하긴 했습니다만 하나 지켜놓으니까 결과적으로 서로 실리를 가져간 셈이 됐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좀 모양 어쩔 수 없이 넓히게 됐고 왜냐면 이런 곳을 안 넓히고 이런 데 지켜버리면은 뭐 여기는 못 들어온다고 쳐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데 두고 이렇게 두면은 이제는 진짜 여기 모양 넓어지거든요. 이돌이 없으니까 견제를 해봐야 진짜 이런 식으로 다 굳어져 버리면은 이제는 여기 도대체 몇 집입니까 모양이 정말 너무 큰 집이 나서 흙이 견뎌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흙은 이곳까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었고요. 안형도 없애고 실리로도 좀 압박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저는 백이 이쪽을 하나 두지 않았을까, 이쪽을 두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 먼저 두나요? 네, 뭐 젖히거나 하면은 이 모양은 패로 대항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 바둑은 흑이 팩감을 쓸 때는 거의 없는데 하나, 백은 이런 데 조금 팩감으로 쓸 수 있는 셋, 곳이 있었거든요. 넷, 좀 더 버틴다면은 이곳을 둬서 백이 다시 붙일 때 그때 뛰어나가는 것도 가능해 보였었는데 정소진 선수는 바둑이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굉장히 간명하게 바둑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흑도 이쪽으로 가겠죠. 지금 뭐 넘어가는 자리도 큰 자리입니다만 백으로 하여금 이곳까지 네. 좀 받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갈 수도 있고 넘어가는 게 좀 작다고 느끼면 먼저 삭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흑도 어느 정도 실리를 챙기고 있는 모양이니까요. 서로 개가를 맞추려고 좀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되게 굉장히 좀 단조로워졌네요. 그러게요. 30초. 하나, 둘, 집의 형태들도 넷, 뭐 다섯, 많은 수가 진행된 건 아니지만 일곱, 대략 눈으로 좀 굳어진 것 같고요. 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지금 손을 빼고서 오히려 흑 진영을 눌러갑니다. 굉장히 과격한 수인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숨이 턱 막혔는데 네. 제가 계속 이쪽 모양은 이 정도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이 정도가 뭐 일반적인 상식선, 좀 안정선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 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눌러달라는 거예요. 30초.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눌러가서 둘, 더 좁혀놓겠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넷, 한번 참아줍니다. 이걸 둘 때 한 번 더 두면 그때는 안 참겠다는 얘기일까요? 한번 싸워보고 싶긴 하거든요. 왜냐면 흑 입장에서 돌이 이쪽으로 가는 것이 불만이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뭐 예를 들어서 백이 나온다. 흑도 나가면서 물론 백도 끄는 수를 노리고 있지만 백 일단 이쪽 살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었을 때 일단 30초. 머리가 하나, 이쪽으로 나가면서 셋, 자연스럽게 백집을 좀 넷, 없애는 형태거든요. 네. 여섯, 그러니까 흑도 이쪽으로 나와 싸우는 게 별로 불만은 없습니다. 아, 눌러만 놓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걸로 이득이다. 근데 김경 선수가 이수는 저는 마음에 조금 아쉽네요. 좀 더 화를 내야 됐을까요? 일단 이쪽을 먼저 하나 나를 자를 이쪽을 먼저 갔다 하면 어땠을까요? 그럼 당장 이쪽에 갇히면은 백이 이것을 막아도 이런 식의 바꿔치기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 모양은 쉽게 죽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 하나, 둘, 조금 위축된 행마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김경 선수는 지금 형태 자체가 나쁘지 않다. 충분히 둘만하다고 좀 의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형세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더라면은 그냥 받아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쉽게 받아준 것 같아요. 그리고 김경 선수는 두, 하나, 기본적으로 좀 감명하게 둘, 처리하는 걸 선호하는 셋, 스타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좀 다섯, 감명하게 받아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네. 저 같은 이제 좀 울컥하는 스타일은 바로 화를 냈을 거예요. 이미 저수 나왔을 때부터 반응을 보이셨잖아요. 예, 저는 약간 받은 감정적으로 두면 안 되는데 네. 순간 감정적으로 욱할 뻔했어요. 여기까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욱하셨어요. 약간. 예, 제가 이 성질 때문에 바둑을 몇 번을 후회할 에이,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 많으실 거예요. 진짜 많으실 거예요. 프로 기사들보다 시청자 여러분이 더 많지 않으실까 생각이 많으실 드네요. 거예요. 저희 집에도 계신 것 아, 같거든요. 네. 그런가요? 30초. 하나, 근데 둘, 또 셋, 그 재미가 있어서 그냥 서로 집만 지키면 사실 물론 그것도 수준 높은 바둑입니다만 팬분들이 두기엔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치고받고 뭐 하나 바둑돌로 얘기를 하면서 둬야 네, 그렇죠. 재밌죠. 그게 또 나름대로 재미니까요. 많이 좀 욱하시는 것도 재미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근데 김기용 선수는 뭐 이렇게 차분한가요? 이걸로 마치 이겼다는 듯이 행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까지 다 받아주나요? 이래도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이곳을 마흔집 느낌으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네. 여기가 한 10집은 좀 두께 높고 거기 넘어가기만 하면
많이 났죠? 50초도 넘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아직 대항할 만하다고 보는 겁니다. 30초. 그리고 백이 하나, 만약에 이곳을 지킨다면은 셋, 이제는 좀 삭감을 해야 될 넷, 겁니다. 이 다섯, 자리는 그렇게 급한 자리는 여섯, 아니고요. 일곱, 뭐 백이 이런 데 붙이는 뒷맛을 좀 아홉, 노립니다만 열, 흑에도 네 찔렀을 번 때 나왔습니다. 이쪽 약점도 좀 신경이 쓰여서 네. 당장 큰 수가 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만큼 백이 하나 받아준다면 흑도 이곳을 좀 삭감을 하면서 집균형을 맞추려고 할 것 같습니다. 김경 선수는 되게 지금 이 상황을 내 확정가가 더 많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초 하나, 그러면 이제 정서준 선수가 오히려 흔들릴 수도 있겠어요. 넷, 다섯, 아, 상대방이 이렇게 여유 있게 지키고 있으니까요. 네, 이게 시간이 긴 바둑이면은 아니야 내 판단이 정확해라고 생각할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속기는 40초 안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상대가 이렇게 차분하게 두면 내가 좀 계산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물론 그런 거 의식 안 하는 그런 기사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 번은 더 생각해 보게 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상대가 계산력이 좋은 기사라면 더더욱 신경이 쓰여요. 여섯,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영구단이나 이동구단이 이렇게 두고 있다고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숨이 막힐 것 같거든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분명히 내가 잘못 둔 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네. 지금은 그래도 흑이 너무 쉽게 이쪽을 처리해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느는 자리가 굉장히 좋네요. 다음번에 흑이 받을 수는 없는데 30초 하나, 나중에 이런 식으로 붙여갔을 때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셋, 넷, 다섯, 젖히는 여섯, 것은 일곱, 여덟, 아홉, 이곳을 단수 치고 단수 치고 단수 치면 오히려 속절없이 아, 흑이 잡히거든요. 네. 이거는 좀 흑의 손해를 많이 봤죠. 네, 그런데 또 딴 곳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서진 선수는 중앙을 지키면 된다라는 얘기 같은데 이곳을 젖히는 자리가 좀 기분 나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자리도 정말 좋은 자리예요. 6이 집뿐만 아니라 초, 이돌이 오면서 둘, 상변 쪽으로 흑이 셋, 갈 길을 좀 막았어요. 넷, 이 네. 자리도 다섯. 굉장히 좋네요. 여섯, 일곱, 여덟, 오늘 정서진 선수의 감각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지금 다시 늘어볼까요? 아니면 계속 중앙을 지킬까요? 이 두 점을 살릴 수도 있고요. 이것을 지킬 수도 있고요. 이것을 늘 수도 있어요. 모든 곳이 가능합니다. 지금. 글쎄요. 김기호 선수가 너무 위축돼서 조심스럽게 행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중앙집이 조금만 물러서도 어마어마하게 나기 때문에 30초 집 차이가 하나, 갑자기 많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곳까지 흔들어 갑니까? 정서준 선수의 스텝이 현란한데요. 킥스팀과 SK 앵크린의 14라운드 1경기 3국 속기대국입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집바둑의 진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서준 선수와 김기용 선수의 속기대국. 30초 하나, 둘, 진짜 말씀하신 대로 네. 집바둑의 모양을 하다가 네. 갑자기 일곱, 이곳을 좀 흔들어 갔어요. 귀에서요. 이곳의 의미는 뚫어내겠다. 그때 늘 수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을 흙에 끼우고 이곳을 잇게 된다면은 이곳에 흙이 잇게 되면은 네. 이곳을 돌파당해서 아주 이상하거든요. 어, 이 두 점을 잡은 거는 별 볼 일 없고 이쪽이 뚫려버리면 이제 벽의 흙의 집 모양이 둘, 너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넷, 그거는 견딜 수가 없고 여섯, 근데 이거 두면 여덟, 아홉, 늘면 이것도 먼저 해놓나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 근데 흙도 이렇게 막아서 처리를 하겠네요.
아, 넘어가는. 네, 그러니까 모양이네요. 이거는 사실 별 이득은 못 봤어요. 100이요? 네, 이거는 그냥 그대로 집이 난 거거든요. 이거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렇다면 흑도 일단 끊겠네요. 30초. 끊고 밀 때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백도 대단한 이득을 본 건 아닙니다. 오히려 원래 그냥 끝내겠을 때보다 손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라면은 100이 별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저도 생각보다 너무 쉽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네. 백이 별로 득을 못 본 것 같거든요. 아, 이 한 칸을 음, 띄워놓은 곳이 하나, 단단하기는 둘, 하네요. 셋, 넷, 정선 다섯, 선수 너무 섣불리 좀 여섯, 건드린 게 아닌가 일곱.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찌르고 올라옵니다. 느는 거는 쉽지 않은 싸움인가요? 진짜 둘 수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손해를 보는 작전이잖아요. 이것이 들여다보면 이어야 된다면 그래도 약간 아니 이것도 사실 이렇게까지는 수가 30초. 됩니다만 하나, 이으면은 셋, 여기 이곳을 이었을 네. 때 다섯, 수상전이 결국은 일곱, 여덟, 이게 안 되거든요. 이곳을 젖혀 있고 오기 치면 안 되는 모양인데 위로 들었어요. 이제 김경 선수는 오히려 지금 형세가 별로라고 판단을 하고 아예 여기서 결판을 보자고 온 거예요. 막았다면은 좀 당했다고 느낀 것 같아요. 큰 수는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형세가 별로 안 좋았던 만큼 네. 30초. 여기서 오히려 더 큰 이득을 보겠다. 셋, 무서운 네. 강수인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 물러났던 사람 맞나요? 갑자기 사람이 바뀐 듯이 그러게요. 강공으로 전환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뒤로 받을 것 같았는데 강수가 나왔거든요. 여기서 제칠 때 일단 끊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이것을 끼우면 글쎄요, 저의 느낌은 첫 느낌 자체는 흙이 무리 같다거든요. 쳤을 30초. 때 하나, 둘, 쉽지가 않아요. 셋, 막는 것은 넷, 다섯, 단수 치고 나서 여섯, 일곱, 여덟, 좀 흔들어가도 아홉.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지금 당장 제가 설명드리긴 좀 어렵지만 네. 제 느낌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정소진 선수 먼저 이쪽을 패를 합니다. 팩감도 흙이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인데 글쎄요, 저였으면 먼저 무조건 막아뒀을 것 같아요. 좀 더 근데 지켜보긴 해야겠네요. 지금 수준도 나쁘진 않은 살기만 하면은 흙이 이상하니까요. 또 끊어야 되나요 일단?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고 일곱, 깜 없으니까 늦나? 여덟, 이제 반대로 백이 패를 걸고 이런 데를 팩감을 썼을 때 대책이 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해소하면은 이 돌은 다 잡았는데 네. 이 돌보다 얼핏 봐도 이 돌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이 돌은 일단 집으로 백이 한 30 몇 집이 늘고 흙이 10 몇 집이 없어 50집 정도 되는 자리거든요. 셋, 얼핏 보기엔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다섯, 이곳이 여섯, 흙이 젖혀 있는 게 원래 권리라고 감안을 하고 또 백이 흙이 또 이런데 밀어가면 또 백이 맞기 쉽지 않은 걸 생각을 하면은 여기까지 합치면 진짜 엄청나게 큰 자리거든요. 글쎄요, 김기용 선수가 지금 화낸 타이밍은 제 생각에는 조금 이상해 보이고요. 이제 패를 걸었을 때 만약 뒤로 물러나는 정도라면은 백이 아주 잘 됐습니다. 여기가 7집이 났거든요. 네. 그리고 다시 꼬부리면은 막아야 되는데 원래 여기 흙집이 뒤로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면 30초. 여기까지 한 하나, 20집이 나는 자리가 둘, 셋,
비슷하게 났거든요. 결국 다 비슷하게 났는데 여섯, 일곱, 여덟, 획은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됐고 아니, 글쎄요. 조금은 특이 없을 것 같은데 막았어요. 끊어달라는 거죠. 팩감을 좀 만든 건가요? 이쪽 팩감으로 더 부족하다? 이 지점의 전투는 오히려 백이 이렇게까지도 더 결판을 내겠다. 아, 판을 더 키우는 건가요? 네, 조금 서로 어떤 의미로 지금 두고 있는지 제가 좀 파악이 안 되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흙이 좀 이상하긴 해요. 지금 패를 걸고 이쪽 젖히면은 이상할 것 같거든요. 일단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흙이 좀 무리를 한 것 같이 보이는데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 패를 안 걸 이유가 별로 없죠. 네. 근데 이제는 진짜 물러나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나중에 여기를 끼우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막으면 이곳에 밉니다. 나오면 막아야 되는데 네. 먹이 치고 아, 단수 치고 단수 또 치면 단수인가요? 때려야 되잖아요. 단수니까요. 그럼 이 두 점이 잡히면 이 빅토리 살아나옵니다. 저기 이곳에도 득보는 모양이 있어요. 네. 자체로도 당했는데 그쵸, 저치죠. 저 팩감은 50집 그러니까 정말 과장 없이 50집이기 때문에 이 패를 이겨도 흑이 손해입니다. 이 패를 걸어서 흑이 이득을 본 것은 한 25집 정도인데 저 위가 글쎄요. 김기용 선수가 화낸 타이밍이 조금은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서 일단 이 팩감은 받아놔야 되는 거죠? 하나, 근데 받으면 흑인데 팩감이 없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차라리 4번 나왔습니다. 이걸 두고요. 때릴 때 팩감을 쓰면요. 이거는 100도 받기는 어렵거든요. 그럼 해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돌파하면 이쪽 집이 다 어느 정도 무너지긴 하거든요. 또 이 자리 정도 선수고요. 그럼 이러고 한번 개가를 해보겠습니다. 개가 30초. 하나, 둘, 셋, 35집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 대략 일곱, 여덟, 45집 강 아홉, 열. 시현 3번 나왔습니다. 하긴 60집 정도 납니다. 여기가 거의 한 20집. 그리고 100이 이곳을 다시 돌아왔을 때 여기서 한 30집 정도 나면은 100이 두텁다는 얘기거든요. 모양이 조금 100이 나아 보이긴 하는데 제 생각엔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아, 일단 바꿔서 진행시키는 거요? 네, 이것을 잡으면 이걸 뒀을 때 다시 개가를 해보면 되는데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흑이 80집이 두터운데요. 여기가 이거는 안 돼요. 근데 6일 끊었어요? 김기용 선수의 생각은 이걸 두면 네. 이제는 해소를 하고 바로 못 쳤으니 30초. 이곳이 하나, 뒷맛이 있다라는 둘, 얘기입니다. 셋, 넷, 아, 다섯, 살 수 있다. 여섯, 이런 이야기군요. 일곱, 살기는 여덟, 못하지만 아홉, 괴롭힐 수 있다. 근데 정소희 선수 저쪽 빠지면 이 자체로 좀 이득이다. 김기용 선수의 나름대로 승부수긴 한데요. 이제 꼬부리면은 바꿔치기죠? 네 그렇죠. 일단 이 돌은 잡혔죠. 그러니까 이걸 끊었을 때 그냥 젖혔을 때 끊으면은 여기를 안 입고 여기를 잡으니까 뭐 하나 이어놓게 한 건 이득이다 뭐 이런 얘기 같긴 한데 글쎄요. 이 진행들은
저로서는 조금 찬성하기 힘드네요. 백이 좀 잘 된 것 같아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나왔습니다. 이제는 흙은 좌변과 중앙 쪽을 크게 깨야 될 것 같아요. 아예 침투해서 깬다거나 좀 그래서 어쨌든 흙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긴 했으니까요. 네. 어느 정도를 깨야 맞춰지는 건가요? 흙집이 그래도 80점 훌쩍 넘어요. 30초. 여기가 어느 하나, 지점까지 깎아야 될지. 둘, 여기는 셋, 이제 되게 쉽게 넷, 여기 선으로 그어서 다섯, 이렇게 여섯, 직선을 그으면 예순침이 일곱, 났거든요. 여덟, 아홉, 여기가 열. 4개, 나왔습니다. 6개, 예순집이 여기까지 나 있고 70집. 그러니까 뭐 안에 들어가서 안 탈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백이 두터워서 집이 무조건 나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데 젖혀서 늘어나는 정도는 백도 젖히면서 같이 집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순히 삭감하는 정도는 흙이 안 좋을 것 같거든요. 30초. 근데 백은 일단 이쪽 하나, 잡아야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만만치 않네요. 저는 이 바꿔치기는 정말 크게 큰 손실이라고 봤는데 네. 생각보다는 일단 확정가가 커져서 이 만약에 어떻게 지켜야 될지 가늠이 안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로 지켰다고 무난하게요. 네, 이 정도만 지키면은 여기까지 네, 30초. 하나, 둘, 셋, 근데 저는 이걸로 네, 100이 이겼을 것 같은데요. 여섯, 일곱, 여덟. 그 자리도 좋은 자리고요. 큰 자리입니다. 여기가 손을 빼면 단수 치고 이런 식에 붙여가는 뒷맛이 있어서 그렇다고 흙이 이것을 잡기에는 백이 또 이쪽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네. 제가 백이라면은 이런 데 뛰어서 그냥 이겼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확실히 백집이 많아 보이거든요. 흙집은 이 두 점을 안 잡으면 90점 넘기기가 쉽지 않은데 백은 이미 확실한 집에 80점이 나 있는 것 같아서 둘, 셋, 넷, 저는 조금 다섯, 흙의 집으로 여섯, 대항하기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나왔습니다. 네, 벌써 정서준 선수는 마지막 출기에 돌입했습니다. 아무래도 계산을 계속 해야 되니까 네. 모양들이 너무 커서 한 줄만 바뀌어도 뭐 10집 정도의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한 줄만 틀려도 열집입니다. 네. 잘 세긴 잘 세야 되는데 진짜 근데 백도 생각해보니 요거를 먼저 두고 이렇게 마늘물 나올 때 있는 게 더 좋았겠네요. 하나, 둘, 그럼 셋, 이쪽에 더 집이 많이 났으니까 다섯, 여섯, 일곱. 그쪽을 이쪽도 크긴 커요. 이쪽이 다 집이거든요. 인공지능 이렇게 또 비슷해 보고 있네요. 이런 데가 뭐 백돌이 하나 둘 수만 있다면은 집이 굳어지겠어요. 여기 굉장히 거의 뭐 수무집 모양으로 생긴 모양이 생기죠. 네. 제 눈에는 백집이 훨씬 커 보이긴 하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 좀 더 굳어지면 승부수 날릴 공간도 없어집니다. 그래도 상변이 남아 있잖아요. 상변은
제가 거의 100집으로 안 셌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충 흙이 오고 이런 식으로 띄어나온 자리 정도로 생각을 마지막 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눈에 보이는 일곱. 집은 비슷해도 지금 제가 판단한 거랑 선수들이 판단하는 거랑 완전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쳐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서준 선수는 더 강하게 두고 있어요. 글쎄요. 제가 흙이라면 월시건하고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가 다 100집인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됐을까요? 저는 저 쳐도 흙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30초. 하나, 둘, 셋, 그리고 이쪽 네. 끊어지는 약점이 있으니까 이어야 될 네. 테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이 다시 틀어막는 이런 흐름이었을 텐데 그러면 여기가 다섯, 서른네, 마흔네, 쉬운네, 예순 이런 집이 훨씬 넘거든요. 거의 뭐 80집 가까운 집이 나버리는데 그럼 여기가 흙에 젖혀서 집이 늘어나는 만큼 또 마지막. 100은 이쪽에 삭감도 하나, 가능하고 이쪽으로 끊어서 100집을 내면 셋, 되거든요. 넷, 결국은 다섯, 제 눈에는 덤에 걸리는 여섯, 바둑으로 보이는데 네. 여덟, 아홉. 일단 강하게 뒀습니다. 그리고 또 물러났어요, 또. 이러면 백이 조금 더 크게 지었죠? 득을 본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 아까는 제가 살아서 여기까지 백집이 여기가 4집? 한 8집 정도 날 자리가 14, 한 5집 정도는 벌어들인 것 같아요. 대신 흙은 이쪽이 좀 두터워졌고요. 백이 한 5집 벌고 흙은 하나 호구층을 걸었고요. 여기서 상변을 깨네요. 여기는 이제 백이 받아주는 자리가 굉장히 큰데요. 지금은 치받아서 받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다음에 젖히는 것을 본 다음에 이곳을 끊어먹어서 지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흙도 이쪽으로 오게 될 텐데요. 문제는 백이 이런 곳을 건드렸을 때 별 볼 일이 없나요, 이쪽이? 치고 붙여도 좀 기분 나쁘고요. 둘, 당할 셋, 때가 많아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중앙 2일다 백이 80집이 난 것 같은데요. 크네요, 정말. 이거는 집이 조금은 적어 보이거든요, 확실히. 여기도 백이 끊어서 나중에 끝내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설령 그런 걸 안 한다고 하나, 치더라도 적어도 이건 선수거든요. 넷. 그럼 흙이 집을 늘릴 만한 곳이 우변밖에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두 점을 잡으면서 최대한 넓히는 것이 그나마 흙의 계산인 것 같은데요. 그 계산이 틀렸다면 너무 알기 쉽게 승리를 내주게 됩니다. 네, 정서진 선수도 마지막. 하나, 확실하진 않으니까 마지막 네. 초를 끼고 넷, 정신은 없겠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뭔가 좋다는 느낌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확실히 이겼다까지는 아닐 것 같거든요. 워낙 집들이 크니까 짧은 시간에 다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예 받지를 않고 뒤로 돌아섰습니다. 두 점이 김기용 선수의 생각은 역시 이 두 점이 공배가 많이 남은 만큼 아주 큰 자리다. 마지막. 하면서
그럼 이곳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둘, 셋, 넷, 오, 다섯, 조금 늘어서 한번 여섯, 일곱, 주고 대략 이 정도라고 보면 흙은 백집 정도 100집 정도 나는 것 같아요. 흙은 백지. 이제 100은 이제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생각보다 미세하긴 하지만 100이 두텁습니다. 100도 95에서 100집 원저리인 것 같고 흑돌 차례니까 근데 이 정도는 덤에 걸렸을 것 같은데 이렇게 처리가 그러니까 서로 쉽게 처리가 되면은 흙이 덤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확실히 덤 내기 부담스러운 형태입니다. 마지막 하나, 너무 둘, 셋, 넷, 다섯. 별 해볼 곳 없이 일곱, 정리가 되는 여덟. 느낌인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변수가 있다면 흙이 일단 이곳을 젖혔을 때요. 그러니까 백이 이곳을 하나 넣는다면 안 받고 이곳을 끊어서 중앙에 큰 집이 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백도 그냥 거기부터 젖히나요, 흙이? 근데 백이 저라면 이쪽 뛰어들 것 같아요. 여기가 제가 아까 계산했을 때 15집은 나거든요. 근데 그 15집이 한 번에 없어지는 자리 여기 뛰어들면 그냥 이런 데 붙이면 이렇게 되면 흙집은 절대 90집이 넘을 수가 없게 되는데 둘, 셋, 넷, 다섯. 또 너무 큰가요? 전 손 빼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집들이 너무 크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런 데 둬도 백이 이렇게 파고들면 사실 또 흙이 뚫리는 모양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끊기면은 다시 잡힐 수가 있어요. 네. 이곳을 다시 백이 오니까요.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물어본 뜻은 이어주면 나중에 끊는 수의 노림을 가지고 이쪽으로 돌아오겠다라는 생각이었고요. 지금은 그냥 물러났기 때문에 백이 다시 이곳을 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의 이득은 본 거거든요. 이 자체만으로 나중에 끊어서 한 점 잡는 게 백의 권리가 생겼습니다. 확실히 백이 조금은 좋은 건 확실해 보이는데 둘, 셋, 넷, 실전이라면 판단이 쉽지 않겠네요. 여섯, 일곱, 여덟. 수도 보랴, 계속해서 또 변화하는 집 계산까지 하랴. 확실히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피곤하죠. 지금 집들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한 번 셀 때마다 내가 제대로 세는 게 맞나 혼란스러울 만큼 집들이 크거든요. 네. 네, 그곳을 치는 것은 좋은 행마법입니다. 나중에 백이 단수 쳐놓은 상태라면은 이 한 점 포기할 수가 있으니까 미리 단수를 쳤고요. 지금은 한 점 포기하기 크기 때문에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포기하면은 이곳까지 단수 치는 것까지 당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고요. 아마 백은 이어서 처리를 할 겁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또 그러면 중앙에 좀 흠집을 좀 냈어요. 집 차이는 조금은 줄어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정터준 선수가 이곳을 이은 게 조금은 느슨해서 추격을 확실히 당했네요.
차이가 확실히 좀 많이 나는 바둑이었는데 백이 이곳을 먼저 뒀다고 가정하고 이곳을 마늘만 나올 때 이었다고 가정을 하면 네. 둘, 셋, 넷, 다섯, 중앙의 이 몇 집과 이쪽의 몇 집 훨씬 두통 모양 바꾼 셈이 됐거든요. 그냥 순서가 약간 틀렸던 거죠. 여전히 바둑은 조금이라도 백이 좋아 보입니다만 또 끝까지 서로 집중을 해야 되는 바둑이 됐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또 벌어진 바둑이 아니어서요. 차이를 스스로 좀 좁혔죠. 이수로. 30초. 하나, 둘, 셋, 제가 하기면 일단 네. 이것을 젖히는 자리에 너무 다섯, 커서 그래야 될 것 여섯, 같거든요. 일곱,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지금 이런 자리 끊어서 처리하는 게 글쎄요. 원래는 이렇게 사는 맛이 있는데요. 지금은 사는 게 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흙이 단수 치면 사는 수가 생기는데 지금은 여기 산 것보다 여기 꼬부리는 게 더 아플 것 같아요. 꼬부리면 이것도 잡으러 가는 것 때문에 하나, 이쪽 둘, 받기는 해야 돼요. 셋, 막으면 한 번 더 젖히거든요. 이것까지 받으면은 이제 붙여서 이제 이 돌이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요? 네, 늘었어요. 지금 이 자리가 안 큰가요? 지금 늘어놓으니까 인공지능 승부 예측도 점수가 많이 벌어졌거든요. 여기를 하나 단수 쳐놓으면은 이쪽을 끊는 수는 마지막. 없어요. 하나, 둘, 김경 선수가 노린다고 보면은 넷, 이런 곳을 다섯, 끊고 찝는 여섯. 건데 일곱, 여덟. 네. 그 수는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백이 뛰는 자리 큰데 여기 일단 뒀어요. 여기서 김경 선수는 아마 단수 칠 겁니다. 아, 이것도 되나요? 그러면 정서진 선수의 끄는 수도 저는 의문인가요? 네, 별로 득이 없을 것 같아요. 방금 보여드린 변화도대로 살긴 살아요. 사는데 사는 게 득이냐 라는 문제가 들리죠. 이곳을 뒀을 때 받아야 된다면 이곳을 뛰어들어가거든요. 뛰어들어가면은 막기가 어렵습니다. 이 모양 흙은 여기까지 붙입니다. 그리고 패를 할 마지막. 거예요. 하나, 지금 이 패는 둘, 이쪽 백집이 다 걸린 패이기 때문에 아주 백이 다섯, 곤란해요.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젖혀서 처리를 하죠. 아, 네. 그러니까 수를 내겠다는 게 아니라 이곳을 젖히고 있는 끝내기를 하겠다. 뭐 그런 얘기 같은데 홍진님은 왜 이렇게 여동치고 있나요? 젖히자마자 다시 5대5의 승부로 변했습니다. 하나만 젖혀놓고 지금 이 자리 제가 뭐 착각하고 있나요? 굉장히 큰 자리 같은데 서로 외면합니다. 다시 이곳이 붙이면 다시 끊어진다. 근데 여기 뒷맛이 너무 나빠서 다시 끊으러 갈 엄두가 안 나는데 이걸 다시 뭐 통째로 끊겠다? 근데 이런 데만 둬도 곤란할 것 같거든요. 이런 데 뒀다가는 단수 치고 마지막. 가만히 나와서 둘, 그럼 연결 셋, 천멸이지 않습니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나중에 이것을 두네요. 근데 그걸로 떨어져. 그러게요. 여기를 오히려 백이 두니까 흑의 승률이 높아졌어요. 이걸 어디까지 AI를 믿어야 할지. 지금 조금 더 제가 계산했던 거와는 바둑판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둘, 셋, 계산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진행을 봐야겠어요. 저 단수 친 거에 승부 기치가 흔들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저거는 좀 그러니까 이걸 단수 칠 때 손 빼야 된다는 얘기인데 손 빼는 게 불가능했거든요.
인공지능이 지금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그걸 제외하고 좀 계산을 다시 좀 해봐야겠습니다. 또 이 자리는 굉장히 끊어먹고 싶겠네요. 지금 백이 이걸 끊어서 단수 당한 건 별 득이 없어요. 그냥 제쳤어도 흙은 받았을 테니까요. 30초. 별로 큰 자리를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걸 백이 이을 수가 없다면 넷, 다섯, 여섯, 당장 끊어먹을 수도 있거든요. 여덟. 근데 지금 김기용 선수는 거의 이겼다는 듯이 바둑을 둡니다.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차분하게 앉아있으면 상대가 흔들린다고. 네. 지금 제가 흔들리겠는데요. 글쎄요, 지금 이렇게 받을 형세인가요? 이걸 하나 저 너무 끊어먹고 싶은데요. 혹시 이걸 끊어먹기 위해서 손을 빼려고 대마가 걸린 걸 확인하고 있는 걸까요? 아. 50, 51, 71, 76, 80, 84, 30초. 86, 하나. 90, 95. 오, 흙집이 95집이 나왔어요. 이걸 끊어 먹으면. 백은 막혀 있을 거고. 여기가 7, 9, 15, 20, 25, 27, 30, 40, 마지막 하나, 둘, 49, 55, 65, 70, 73, 79, 83, 89. 그래도 100이 조금이라도 두텁나요? 백도 집이 많이 나네요. 끊어먹는 정도로는 100이 먼저 이쪽을 건드리면 100이 조금이라도 두텁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기용 선수는 이쪽을 선수 교환을 먼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서진 선수가 이걸 치받았을 때는 느는 것은 이쪽 대마가 아직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 결국은 이 중앙 전투가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지금 정서진 선수 받아줄 여유는 없어요. 이걸 그냥 받아주면은 이제는 진짜 흙집이 더 많이 날 것 같거든요. 끊어먹고 이쪽 끼어 있는 것도 다 끝내기가 다 흙이 들고요. 지금 정서진 선수 물러날 타이밍은 아닙니다. 지금 오히려 밀고 들어가야 될 타이밍인 것으로 보여요. 마지막 하나, 둘, 갑니다. 흙은 이곳을 이을 수는 없습니다. 이곳을 이으면 마늘모를 둬서 이곳이 차단당하는 순간 너무 곤란해져요. 끊기네요. 여기가 살기가 쉽지 않은 게 단수 치는 수가 있어서 여기가 한 집도 아니거든요. 정말 살기 어려운 모양이 됩니다. 네. 오른쪽으로 이어가는 수는 흙이 곤란하고요. 그곳이 정수인데요. 돌파하죠. 그러니까 정서준 선수의 생각은 이곳을 끊었을 때 이쪽을 단수 칠 수가 없다. 두 점이 다시 잡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이러고 나면은 이곳을 끊어먹는 거와 이곳을 살리는 게 맛보기가 돼서 백승이 됩니다. 백집이 확실히 많아요. 이걸 보태준 거잖아요. 근데 그 진행이 돼요. 글쎄요. 이수가 된다면은 다시 흙의 집이 많아지는 거겠죠. 아니요. 지금은 정서준 선수가 승기를 잡아가는 과정을 보이는데 네. 자, 과연 그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SK 앵크린의 김기용 선수와 킥스팀의 정서준 선수의 속기 대국입니다. 지금 우중앙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저도 어지러운 진행인데요. 이곳을 일단 백은 둬야겠죠. 네. 흙은 지금 이곳을 끊어먹지 못하고 이곳을 젖혀야 될 것 같아요. 다섯, 여섯, 물론 일곱, 여덟. 여기 끼우는 수는 좀 생긴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별로 중요한 상황은 아닐 것 같고 이곳을 흙이 이어서 여기가 집이 많이 난다가 김기용 선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백은 이곳을 이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끊는 게 생겼는데
끊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만 지금 여기 수가 있거든요. 단수치고 이거 여기를 두면은 막을 때 호구쳐 삽니다. 네. 여기 잡으러 가도 마지막 이 마늘모가 하나, 있어서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셋, 즉 넷, 이곳을 백이 다섯. 이으면 여섯, 일곱, 여덟, 흑은 여기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받고 백이 지키고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러고 좀 세봐야겠네요. 여기가 끼워지면서 제 계산과 좀 달라진 부분은 이 한 점이 그냥 공짜로 잡혔다는 부분이거든요. 아, 근데 여기 또 건너붙이는 수가 있네요. 아, 이러면 느낌은 흑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마지막 백집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2, 90, 100집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딱 100이 100집 정도요. 흑은 (50, 70, 75, 85, 90, 95, 100일) 굉장히 미세한데 진짜 미세하겠네요. 이거는 흑도 100집이 넘게 나는 네. 건가요? 지금 별다른 이제 백이 좀 늘어날 부수입들이 있기는 한데 그냥 확정가만 놓고 보면은 흑집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제가 다 두고도 그런 무슨 하나, 학생과 얘기를 논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두고 술 내나요? 여섯, 그렇죠. 단수 치는 게 술을 내겠다는 게 아니라 단수 치고 네. 때려내는 것만으로도 백이 약간 집으로 두 집은 득이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받아야 되는데 제가 아까는 흑이 여기를 막아서 다 집이라고 그렇게 좀 지키려고 했던 건데 네. 지금 정성현 선수가 그 빈틈을 파고들었어요. 이걸 두고 다시 지킬 겁니다. 30초. 사는 것보다 중앙이 더 하나, 크거든요. 둘, 셋, 만약에 이 수가 된다면은 똑같은데 문제는 안 돼요. 여기가 결국은 돌이 다시 놓이면 손 빼면 수가 납니다. 이제 호구 쳤을 때 이것을 붙여도 자충이 걸리네요. 네, 그렇죠. 여기가 집이 나서 흑의 최선은 여기를 치중 가서 패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어찌됐든 수가 나는 순간 둘, 득이 없습니다. 셋, 넷, 이건 패죠. 다시 돌아갑니다. 이걸로 백이 두 집은 벌었어요. 아주 정확한 수순이네요. 지금 흑은 이 끊는 자리를 너무 두고 싶지만 지금 이 자리가 남아있어서 이걸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그리고 이곳을 흑이 끼웠을 때 30초. 하나, 백이 둘, 이렇게 두는 수가 셋, 있을 것 같아요. 넷, 다섯, 먼저 뒀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걸 뒀을 때요. 지금 흑이 넉점을 잡고 이걸 두고 이걸 찌르면 이 대마가 근데 지금 김기용 선수도 타이밍이 좋은 게 백이 여기가 호구가 돼 있으면은 이 그러니까 크게 여기를-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이 넉점을 잡고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단수친선 연결이 돼 있어서 셋, 이곳이 다 네. 죽으면 개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섯, 일곱, 그런데 지금은 호구가 없으니까 네, 지금 물러서야 돼. 이건 진짜 김기용 선수가 후반부에 날카롭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지금 늘어서 얼핏 보기엔 보태준 줄 알았거든요. 전 처음 봤을 때. 근데 오히려 더 두텁게 제압을 했어요. 일단 후반부에 김기용 선수가 굉장히 정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도 받아야겠죠.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하나, 42, 둘, 47, 48, 넷, 18, 다섯, 73, 83,
88, 90, 96, 102, 107. 100이 흙이 110집이 나네요. 100은 22, 24. 여기까지 41이고요. 7, 55, 70, 80, 88, 90, 94. 이건 진짜 흑이 역전을 했나요? 그런가요? 마지막 이 중앙 전투에서 오히려 셋, 넷, 상대가 숨겨놓은 다섯, 수에 걸렸던 느낌입니다. 일곱, 뭔가 백이 더 보여주는 듯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군요. 네, 김기용 선수가 이 끼움수 타이밍이 정말 최고였습니다. 백 입장에서 이 끄는 수가 아쉬울 수도 있겠네요. 중앙 쪽에 좀 집이 부른 것 같거든요. 네, 김기용 선수 착각했어요. 여기 30초. 하나, 둘, 셋, 넷, 여기 빠져서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곱, 중앙을 받았어요. 그럼 백도 그러니까 뭐 여기는 막는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반발은 뭐죠? 맞고 이건 뭐죠? 여기 얼핏 봐도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근데 어차피 김기용 선수 생각 여기 끊는 굉장히 큰 끝내기가 있어서 이쪽 몇 점 안 깨도 이 마지막 바꿔치기 이득이다. 하나, 둘, 셋, 지금 네. 이봐도 굉장히 잔잔하다가 마지막에 여섯, 난리가 납니다. 받아줬어요. 막았어요. 지금 두 선수가 정확한 형태 판단은 안 되고 있을 것 같아요. 집들이 너무 커서. 그리고 초읽기도 1분 초읽기가 아니라 40초 초읽기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대국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뭐가 있나요? 여기가 막아주면 이걸 두고 네. 뭐 수를 노리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끊으면 여기 아무 수 없으면 끝났습니다. 여기 10집이 나요. 집 셀 것도 없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네, 끊죠. 여기 수 끊었어요. 없으면은 흙이 몇 집이 났나요? 이게 여기 중앙이 갑자기 흙천지가 됐어요. 이봐도 이제 수 없으면 흑승입니다. 여기는 먼저 호구를 왜 안 뒀을까요? 왜 호구를 왜 안 뒀냐고 제가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여기가 마지막 들여다보 하나, 여기가 둘, 건너붙이는 수가 있었거든요. 백이 넷, 다섯, 건너붙이고 이걸 둘 때 단수 치고 나오면 이곳을 이을 때 이쪽을 다 끊어지는 수가 있어서 거의 선수였어요. 호구 치는 수 자체가. 그래서 저는 호구 쳐놓고 받을 때 젖혔다면은 그건 어떻게 됐으면 그랬다면은- 궁금하거든요. 여기를 왜 안 뒀을까요? 제가 아까 110집이라고 했지만 여기 중앙이 무너지면 그만큼 집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오히려 다시 백승이거든요. 셋, 그렇죠. 지금 네. 끊어서는 수가 안 나면 그냥 흑승이에요. 일곱, 여덟, 정서준 선수가 처음부터 굉장히 잘 운영을 하다가 후반부에 굉장히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금 이런 자리가 늘어져도 수가 안 되거든요. 다 받아줘도 그렇죠. 별게 없네요. 여기를 두고 받아주고 이걸 끊을 때 다시 메우면 이건 빅인데 뒤에 석점이 잡혔으니까 네.
김기용 선수가 마지막 하나, 잘 버텨내서 승기를 네. 가져가는 느낌이에요. 저는 정서준 선수가 만약 이 바둑 피한다면 이은수 그리고 요 중앙을 자꾸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이쪽을 더 뒀으면 호구가 선수였는데 두지를 못하고 흑에게 끊겼습니다. 네, 이거는 여기가 집이 10집이 늘어났으니 여기 제쳐서 앞만 득을 본들 10집을 득볼 수는 없거든요. 하나, 둘, 셋, 이거는 김기용 선수가 승기를 잡은 것 같아요. 혹시 몰라 다시 해봤는데 흑집이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런가요? 흑집이 여기가 뺑 돌아간 게 굉장히 커요. 지금 아까 이 바꿔치기가 일어난 다음 기억이 나시나요? 이 바꿔치기가 일어난 다음부터 네, 다섯, 여기 중앙이 굉장히 두터웠었잖아요. 이 바둑에서. 그랬죠. 근데 지금 백집이 여기가 원래 여기 지켜놓은 경계선부터 여기가 20집 났거든요. 그리고 이거 끊어먹은 게 백이한 게 다예요. 근데 그 사이 흑은 여기도 집이 늘렸죠. 여기도 줄였죠. 중앙에 16집 냈죠. 요거 잡았죠. 정말 엄청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꿔치기 이후부터 백이 너무나도 당했어요. 저는 여기서 저도 좀 낚였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늘어서 2점이 잡히면서 손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 단수를 하나 얻어내면서 네. 이쪽의 뒷맛이 약화됐고요. 끼우는 수도 있었죠. 근데 이쪽에 뭐 다른 수법들이 있었는데 다 없어졌고 그리고 여기 중앙도 끼우는 수를 만들어냈고요. 여기도 아주 두텁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김기용 선수가 오히려 상대의 반발을 유도해서 이득을 본 겁니다. 여기 흑돌이 하나 오면서 여기 젖힌 수가 생긴 게 네. 그리고 정말 대단하네요. 지금 7집 정도 늘어난 거를 중앙으로 치환시켰습니다. 김기용 선수의 승부 호흡이 정말 좋았습니다. 초반에는 좀 참아내는 듯 하다가 이 중후반에는 하나, 뭔가 확 터뜨리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네, 바둑 내내 좀 느슨해서 여섯, 이 정도로 이길 수 있을까 좀 여덟, 지나치게 느슨한 수를 두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정서준 선수가 노리는 것은 이쪽을 뭐 건너붙여서 이곳을 두면 이었을 때 빠지는 수는 선수다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막아두든 이쪽을 받아두든 별다른 수는 없어 보여요. 이거보다는 막는 수가 좀 더 좋겠네요. 둘, 셋, 이렇게 빠지는 네. 것까지는 선수인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가 뭐 이런 데 집어넣고 건너붙이는 수를 노려보나요? 이게 그나마 비틀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걸렸어요. 이거는 걸립니다. 여기 있는 걸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곳을 밀고 받을 때 이곳을 단수 치면 살았어요. 이건 그냥 역전입니다. 이거를 노리고 있겠네요. 이 건너붙이는 수.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냥 뛰었어요. 별다른 수가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끝이 난다면은 흑이 집이 많을 텐데요. 네, 제 계산은 그렇습니다. 확실히 득집이 많아요. 여기가 60, 거의 여기까지가 88이거든요. 이건 변함이 없고 거의 115집이 나는데 100은 제가 마지막. 그렇게 계산해서 100집 하나, 정도였거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 자리를 두면서 백집이 좀 늘긴 했어요. 이 자리는 이제 흙이 이렇게 처리하는 자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다 없어져 좀 늘어났기 때문에 줄어들었지만 지금 여기도 진짜 이거 하나 호구 쳐놨으면은 마지막까지 굉장히 치열했겠네요. 여기가 뛰면서 여기도 한 5집이 또 늘어요. 여기는 딱 10집이 됐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가 한 90 서너 집, 한 12, 3집은 흙이 익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진짜 호구 쳤으면은 오히려 백이 두터웠을 수도 있겠네요. 네. 여기를 두었다면, 여기를 받아야 됐다면은 사실 백이 불리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처리는 굉장히 백 입장에선 뼈아픈, 흑 입장에서 정말 정확하게 승리를 가져가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승부 예측의 점수 차가 둘, 셋, 정말 많이 벌어졌습니다. 다섯, 여덟, 일곱, 여덟. 집이 크게 난 만큼 남아있는 끝내기 자리는 얼마 없고요. 정말 박진강 선수가 시간이 엄청 흐른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는 시간이 별로 안 갔어요. 지금 한 시간 반 정도 흐른 건가요? 대본이 네, 시작된 지? 1시간 반 정도 됐는데 이게 서로 집들이 크니까 수수가 좀 짧아요. 판은 꽉 채웠는데 하나, 빈 공간이 많잖아요. 둘, 그러네요. 셋, 넷, 다섯. 이 바둑 굉장히 긴장감 넘치는 바둑이었는데요. 결국은 김기용 선수의 노련함을 정서준 선수가 또 넘지를 못하네요. 그러면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네, 연속해서 패배를 당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한 번 더 눈으로 개가를 해보는데요. 다시 마지막 한번 세보겠습니다. 하나, 백집이 둘, 셋, 넷, 25, 30, 다섯, 37, 여섯, 41, 43, 일곱, 여덟. 90, 63, 73, 97, 107집. 80, 85, 90, 91, 101, 103, 109. 흙이 왜 이렇게 많이 나나요? 흙이 이기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15집 정도 차이가 나네요. 차이가 적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백이 호구 쳤다고 생각을 하면요. 마지막. 여기가 그냥 순수하게 둘, 한 셋, 10집이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 대가로 얻은 게 이거 젖혀서 끝내기 한 게 단데. 또 묘한 모양이 나오네. 여기 끊으라고. 여기는 이제 백이 뛰어서 뒀다고 치자면 10집짜리죠. 이걸 때리고 때리는 것도 작지는 않다는데 이 석점이 더 클 것 같아요. 집 차이는 5집. 여기도 10집은 되겠습니다. 결국은 큰 의미 없는 바꿔치기가 됐고요. 이 바둑은 흑의 승리가 변함은 없습니다. 정서준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한 판이겠어요. 마지막. 초반부터 확실히 본인의 스타일 뭔가 중앙을 잘 지켜놓고 타겟을 잘 해가는 과정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좀 과감한 수도 두어가면서 좀 승부를 주도했었는데 특히 패를 하고 횟감을 쓰는 과정은 정말 좋았어요. 이것으로 거의 백승이 확정됐다고 저는 느꼈었는데 네. 거기서 김기용 선수가 섣불리 승부수를 날리지 않고 차분하게 쫓아갔거든요. 거기에 이제 정서준 선수가 말려들면서 뭔가 약간 실수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걸 이은 타이밍도 좀 좋지 못했고요.
이거 끼운 것도 별로 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흙이 호구 치는 자리가 와서 상변이 좀 자연스럽게 깨졌거든요. 그리고 이쪽 귀도 끊어가면서 뭔가 서로 어지러워지는 상황에서 여기 치받았을 때 흙이 늘어간 수가 정말 기가 막힌 사석 특전이 됐습니다. 김기용 선수의 셋, 차분하면서도 노림을 가진 다섯, 운영이 여섯, 결국 정서준 선수를 무너뜨렸습니다. 중앙과 백석점은 또 바꿔치기를 한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중앙의 흑집은 좀 줄어들었고요. 다시 또 상변 쪽에 흑집이 나면서 결국은 비슷한 느낌. 그러니까 이 바둑은 승리는 그러니까 집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김기용 선수 좀 쉽게 처리한 것 같고요. 확실히 두 선수의 대결 이제 두 판 다 제가 지켜봤습니다만 확실히 정서준 선수한테는 경험이 좀 필요하겠네요. 마지막 하나, 둘, 이거는 좀 경험의 네.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여섯, 기량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얼마나 많이 이런 곳을 헤쳐나왔는가, 이런 바둑을 어떤 식으로 정리했을 때 승리로 다가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히 김기용 선수가 경험이 많아요. 이제 전반기 대결 때는 이제 김기용 선수가 좀 정리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후반부 마무리가 굉장히 좋았던 바둑인데 반대로 불리한 상황이 나오는데 딱 밑으로 가서 승리를 가져가잖아요. 네. 이 부분이 김기용 선수의 경험, 정서준 선수의 아직은 좀 경험이 부족한, 마지막 아무래도 입단이 하나. 2017년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경험이 아무래도 네.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섯, 아직은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시기라고 봐야겠죠. 네. 네, 저희 이제 이 바둑이 어디 끝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장고대국 두 판을 잠깐 눈으로 봤는데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바둑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요? 바둑이 진행이 안 돼 있어요. 뭐 김세동 선수와 김누리 선수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박상진 선수와 김용환 선수 판보단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제 김누리 선수랑 김세동 선수의 대국도 많이 진행된 건 아닌데 네. 하나, 그래도 부분 다 채워져 있고 셋, 한쪽은 다 채워진 느낌인데 다섯, 여섯, 박상진 선수와 김영환 선수는 지금 시작했다고 해도 믿겠어요. 그러게요. 시작된 지 한 30분도 안 돼 보이거든요. 네, 바둑이 얼마나 복잡했길래 저렇게 제한 시간을 많이 썼을까요? 김상우 오히려 김영환 선수는 지금도 초읽힐지도 모르겠어요. 먼저 박상진 선수는 워낙 빨리 두니까요. 제한 시간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의 3국이 끝나면은 어떤 대국을 먼저 보는 건가요? 아무래도 돌이 좀 더 채워져 있는 하나, 2국부터 보는 게 셋, 낫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요. 김세동 선수와 김누리 선수요.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복귀 없이 돌을 거두네요. 네. 뭐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던 모양인데요.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주면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더 네, 그런 것 그럴 것 같습니다. 같아요. 복귀라는 것이 웬만하면 하면 좋긴 하지만 네, 꼭 해야 되는 법은 없으니까. 그렇죠. 자, 14라운드 1경기 첫 번째 승자는 SK 앵크린의 김기용 선수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정서준 선수에게 상대 전적 2대 0으로 앞서게 됐고요. 네, 이것으로 김기용 선수는 올 시즌 반타작 50%를 맞출 수 있게 네, 됐습니다. 7승 7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SK 앵크린이 1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SK 앵크린 1승만 추가하게 된다면은 올 시즌 2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2국 장고대국입니다. 킥스팀의 김세동 선수와 SK 앵크린의 김누리 선수입니다. 자, 지금의 상황 어떤 흐름인 거죠? 지금 흑실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곳이 뭐 얼핏 보기엔 패 모양이긴 한데 거의 흑이 잡았다고 봐도 괜찮아요. 워낙 늘어진 패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좀 신경은 쓰이겠네요. 네, 이거 두 개 합쳐 30집인데 30집은 좀 넘나요? 한 35집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곳이 100돌 차례고 이곳이 100이 젖혀가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나요? 그게 아니죠. 지금 이거 이렇게 두겠네요. 지금 이렇게 두고
이런 식으로 지켜버리면은 백이 확실히 바둑이 좀 넓어 보입니다. 지금 집 자체는 흙이 좀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발전상의 가능성이 여기도 백이 붙여가면은 중앙에 집을 제법 지을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이쪽을 공격을 하면서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흐름은 확실히 김태동 선수가 좋아 보입니다. 이제 두 선수는 굉장히 인연이 좀 깊은데요. 어떤 인연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나이 차이 5살 나고 뭐 이렇게 친해질 계기가 있었을까 싶은 좀 약간 한 세대 차이 나는 선수들인데요. 네. 이제 김세영 선수는 군대를 좀 늦게 가고 김누리 선수는 조금 일찍 가면서 두 선수가 선후임이었어요. 물론 다행스럽게 김세영 선수가 선임이기는 했는데 그랬나요? 다행이네요. 두 선수가 1년 동안 거의 뭐 동고동락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친하게 지낼 겁니다. 그 어느 인연보다 즐기다는 군대 인연인가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1년 같이 지내면 뭐 안 좋은 일도 있었겠죠. 이제 서로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못 볼 거 다 볼 것 같은데요. 네, 좀 나이 차이가 있어서 아마 김누리 선수가 잘 모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리고 선임이기도 네,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임이고 선배고 또 김수영 선수가 워낙 심성이 좋은 편이어서 네. 잘 챙겨줬을 겁니다. 그랬겠죠. 네, 뭐 김누리 선수가 김수영 선수의 뭐 나쁜 얘기를 한 걸 들은 적이 없어서 굉장히 잘 지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바둑으로 돌아오면 지금 흙이 굉장히 갑갑해요. 바둑이 양쪽의 실리보다 두터움의 가치가 더 커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곳이 항상 백이 이런 곳을 뒀을 때 손빼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으면은 여기가 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백이 끊었다고 치면은 6위 수상전도 사실 몇 수 차이가 안 나거든요. 당장 거의 패의 형태를 갖추기 때문에 네. 이일 때가 좀 듣는 게 많습니다. 흙이 굉장히 두기 어려운 바둑입니다. 여기도 끊어가는 것은 있는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이일 때 막으면 백이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집으로 손해보는 셈이 되죠. 그러니까 백의 약점은 별 볼 일이 없는데 흙의 약점은 신경 쓸 게 더 많은, 결국 자연스럽게 도망가다 보면은 물론 사는 데는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백집이 자연스럽게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백이 이곳을 딱 지켜버리면 이 양쪽의 집이 이 집을 좀 압도하는 형태가 되죠. 네. 그렇게 되면 뭐 중앙에서는 서로 비슷하게 줄여 나간다고 쳐도 결국은 이 집을 감당할 재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김누리 선수가 정말 잘 둬서 상대의 빈틈을 잘 노려봐야 됩니다. 정상적인 운영으로는 쉽지 않게 돼 있어요. 백집은 늘어날 곳이 많아 보이는데 흙집은 늘어날 곳이 쉽지 않아 보여요. 네. 네, 지금 확실히 늘어날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흙의 바둑이 발전성이 없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일단 초반 이 정석 자체가 그러니까 흙이 소목에 서점 붙이니까 백이 붙여서 진행을 시킨 거거든요. 이 모양은 이제 프로 시합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순서 제가 놓는 순서대로 진행이 됐는데 이 모양이 흙에 실리는 좋은데 백의 두터움의 가치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정석처럼 두고 있는데 이쪽 그 세력을 김세영 선수가 이쪽 사람에서 잘 활용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잘 끌고 나와서 이 세력이 쓸 수 있는 가치가 있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 집보다 이 세력이 더 가치가 있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 모양 어떻게든 이쪽이 그나마 좀 얇은 구석을 김누리 선수는 좀 노려봐야 될 겁니다. 여기도 단단하게 둬도 15집 확정 지은 게 흙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지금 이 모양, 이런 바둑에서 15집은 굉장히 큽니다. 흙의 확정가가 40집이 안 넘으니까요. 백의 15집은 흙 전체의 절반 정도의 지분이 있는 거니까 그러네요. 덤을 뺀다면요. 예, 뭐 굉장히 큰 지분을 가지고 있죠. 일단 중앙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게 괴로움입니다. 그래서부터 김세웅 선수는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그런데 막는 것도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막았을 때 손을 빼면요, 끊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거 두면 어떡하나 싶지만 이때 먹이치고요. 패를 굴복시키면은 바로 치고 나와서 꼼짝없이 양자충이죠. 이거는 흙이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막으면 손 빼기도 어렵다는 얘긴데 이거 한번 더 보고 싶네요. 막고 네. 이곳을 받게 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붙여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먼저 붙이네요. 네. 그 자리도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이것을 젖힐 때 젖힐 수가 없는 게 끊어버리거든요. 여기가 항상 여기에 백이 먹여쳐 있다고 감안을 하면 바로 단수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단수 치는 것도 안 되고 싸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김누리 선수 후퇴를 했는데요. 그럼 중앙도 백이 어느 정도 진망이 났습니다. 대신 여기도 흙이 연결하면서 한 10점 가까운 실리를 얻은 것은 또 흙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자리고요. 네. 백은 결국 좌변을 어느 정도 집을 내느냐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늘어난 집은 백이 중앙 난 걸로 거의 비슷합니다. 즉 붙인 수는 집으로 이득보다는 서로의 약점을 없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백의 집을 키워가야 되는 자리인데요. 이쪽을 공세를 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또 끊어지는 게 있어서 흙이 좀 손 빼기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이런 속수로 받아줬다가는 느는 순간 이제 이쪽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막는 자리, 이제는 이쪽 활용도 다 했으니 이제는 이쪽으로만 활용하면 됩니다. 막는 것도 정말 기분 나쁘겠네요. 근데 붙여서 받으면 젖혔을 때 또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진짜 손을 뺄 수는 있는 건가요? 그리고 하나, 두 수 늘어진 패 정도가 남게 되거든요. 백 입장에서 급할 이유가 없죠, 그곳을. 근데 이쪽을 막아놓으려는 이유는 흙이 만약에 먼저 밀고 붙여서 살아버리면은 여기가 다 놓고 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면 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이러면 몇 집 정도 늘어나는 건가요? 25집이 났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거의 10집이 넘게 늘어난 거예요. 네. 백은 이걸 두놓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적어도 이 돌이 놓고 때려내는 상황이라면은 백이 나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대국은 시작 전에도 김세동 선수가 유리할 거라고 본 매치업이긴 하거든요. 경험이나 경력, 랭킹, 상대 전적 거의 모든 면에서 김세동 선수가 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매치업이기 때문에 킥스팀에서도 이대국은 김세동 선수가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박상진 선수와 김영환 선수의 대결이 저는 박상진 선수가 좀 유리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네. 바둑 진행되는 느낌이랑 또 김영환 선수의 올해 성적을 고려하면은 확실히 만만치 않은 바둑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박상진 선수가 원래 속기로 두는 스타일인데 지금 수순이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건 박상진 선수도 시간을 좀 사용했다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김영환 선수가 압도적으로 시간을 썼을 수도 있고요. 네. 전에 한번 보셨잖아요. 이제 이호승 선수와 최강호 선수가 제한 시간에 남아있던 시점에서 최강호 선수는 초읽기고 한참 동안 초읽기를 두고 있었고 그때 이호승 선수가 30분 넘게 남아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양상일 수도 있는데 지금 초읽기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김영환 선수가 초읽기네요. 제 생각에 아까 물렸을 것 같아요. 그랬을까요? 저는 이 시리즈의 변수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환 선수가 남아있는 시간을 박상진 선수의 시간 구역을 얼마나 버텨낼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 같고요. 이 대결에서는 김누리 선수가 먼저 초읽기에 몰릴 것 같습니다. 킥스팀과 SK 앵크린의 14라운드 1경기입니다. 잠시 후에 장고대국으로 함께 하시죠.